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한강에서 첫 결빙이 관측되는 등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새해 초까지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고진이 주홍빛의 우리나라 전통 안료가 LED 조명을 받으면 변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공립박물관에서 LED 조명을 사용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2039년에는 치매 환자 2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져 추웠습니다. 철원 김화읍 기온이 영하 21.3도까지 떨어졌고 제천 영하 17.2도, 파주 영하 16.9도, 의성 영하 15도, 서울 영하 10.5도 등 전국적으로 닷새째 심한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0도, 대구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 날씨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새해 초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닷새째 영하 1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새벽 한강이 결빙됐습니다. 한강 결빙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이번 겨울 한강 결빙은 지난해보다 16일 늦고 평년보다 13일 빠른 것입니다. 기상청은 영하 30도에 달하는 강력한 북극 한기의 영향으로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년보다 일찍 한강이 결빙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결빙 기준 관측 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으로 100m 부근의 남북간 띠 모양 지점으로 결빙은 얼음으로 인해 강물을 완전히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새해는 돼지, 그것도 복이 많다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보통 돼지 하면 게으르고 멍청한 동물로 인식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사육 여건만 좋으면 개보다 IQ가 더 높은 게 돼지라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사육사와 함께 어린 꼬마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연 돼지. 공을 몰고 가서 골대에 골을 집어넣기도 하고 볼링도 칩니다. 어린 꼬마 관람객들에게는 무릎 인사도 할 줄 압니다. 해피 인사. 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신선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달리기 하는 이른바 애완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후각을 담당하는 유전자 수가 1301개나 돼서 냄새 맡는 데는 이른바 선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돼지하면 떠오르는 지저분하고 느릿느릿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돼지들입니다. 실제로 돼지는 적정한 조건만 되면 상당히 영특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돼지는 게으르고 멍청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육 공간이 제공되면 돼지는 잠자리와 배변 공간을 구분할 정도로 청결하고 똑똑한 동물입니다. 실제 돼지의 IQ는 75에서 85 정도로 개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돼지. 장기를 이식해도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는데 어마어마한 몸값에다 미래 연구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이의 각막을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에게 이식해놓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믿음이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는 현재까지도 면역 억제제 없이도 정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요. 임상 이식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복을 상징한다는 돼지, 그리고 돼지꾼. 그래서인지 과거 황금 돼지해에는 출산율이 다른 해에 비해서 10%나 높았습니다.
보통 돼지 꿈을 꾸면은 재물 운수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복권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2019년 새해에는 모두가 다 돼지 꿈을 꾸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주홍빛을 내는 우리나라 전통 안료가 LED 조명을 받으면 변색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공립박물관들이 대부분 LED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그림은 색이 변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7호인 십장생도입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소재가 등장하는데 여기엔 전통 회화에 널리 쓰이는 주홍색 물감, 웅황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거북이와 학, 사슴을 그릴 때 사용된 건 웅황이라는 전통 안료입니다. 그런데 이 웅황이 처음부터 밝은 노란색이었던 건 아닙니다. 주홍색에서 노란색으로 색이 변한 겁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그려진 그림이 왜 벌써 변색됐을까? 범인은 LED 조명이었습니다. 웅황은 보통 수백 년이 지나야 색이 변하는데 LED 조명이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수 장치 속에 5색깔의 전통 염료를 넣고 하루 8시간씩 LED 조명 아래 전시했을 때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웅황만 진한 주홍색에서 밝은 노란색으로 확연하게 변화합니다. LED 조명이 내뿜는 녹색 파장의 빛이 웅황의 분자 배열을 바꾼 겁니다. 웅황이 다른 어떠한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하얀색이나 이러한 안료에 비해서 최대한 20배에서 30배, 많게는 한 100배까지도 빠른 변화가 일어났고요. 짧게는 한 250일, 길게는 8년 이내에 완벽하게 변화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전국 박물관 조명 교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대부분 박물관에 LED 조명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십장생도 외에도 변색이 시작된 회화는 10여 점에 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필터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박물관 전용 LED 조명을 개발을 해서 표준화된 어떤 조도가 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 문화재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에너지 효율만 생각한 LED 조명 도입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LTE 다운로드 속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LTE와 와이파이, 3G 등 무선 인터넷과 음성통화, 유선 인터넷을 대상으로 2018년도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의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90.90Mbps로 알뜰폰의 평균 속도인 188.03Mbps와 비슷했습니다. LTE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 모두 가장 빨랐고 와이파이 속도는 KT가 가장 빨랐습니다. 농어촌의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26.14Mbps로 지난해보다 26.6% 향상됐으며 이는 대도시 대비 약 76.6% 수준입니다. 정부가 지능형 국가 수립을 위해 정보화 사업 비중을 2022년까지 3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2022년까지 지능화 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2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등 유망기술 육성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 역시 2022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도서관 등을 정보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70만 명에게 정보 역량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대중화되면서 로봇이란 말이 실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가 됐는데요. 그만큼 더 나은 로봇 개발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올 한 해 화제가 됐던 세계의 로봇들을 기정훈 기자가 추려봤습니다.
사람 모양 로봇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움직임을 더 닮도록 발전했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까치발을 들거나 하는 일반적인 동작부터 문을 열거나 밸브를 잠그는 것, 소화기 작동까지 문제없습니다. 농구 로봇 큐는 자유투 대결에서 프로농구 선수들을 가볍게 이겨버렸습니다. 배낭처럼 등에 맨 로봇이 사람 손을 보며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이 올라타 움직이는 탑승형 로봇을 보면 어린 시절 만화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로봇 기술은 장애 극복에도 한몫합니다. 전기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이 뮤지션은 5년여 만에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은 근육의 움직임을 읽는 초음파 센서와 딥러닝 솔루션이 환상적인 로봇손을 만들어냈습니다. Since I got on it and played the piano with all 5 of my fingers individually, it was completely mind-blowing, just unheard of. 외형뿐이던 의수의족을 로봇팔 로봇다리가 대신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동물 로봇도 지지 않습니다. 과일 박쥐를 본떠 만든 박쥐 로봇, 날갯짓부터 나는 모습까지 영락없는 박쥐입니다. 사족보행 치타 로봇은 제자리 돌기와 제자리 점프를, 물고기 로봇 소피는 유연한 물속 헤엄을 동물 모습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로봇 강아지는 99살 치매 노인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우주인들을 위한 조수 로봇 시몬을 보면 영화 스타워즈에서의 R2-D2가 떠오릅니다. 영화에서 보던 로봇들이 뉴스에 곧잘 등장하더니 올 한 해 어느새 우리 생활 바로 옆에 바싹 다가와 있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구 고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2039년에는 치매 환자가 2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2016년 6월부터 1년간 실시한 2016 전국 치매 역학조사 결과 2015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추정할 때 2018년 기준 65살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60살 인구 집단을 대상에 포함할 경우 60살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7.2%였습니다.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으로 남성 27만 5천 명, 여성 47만 5천 명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24년으로 전망됐고 2039년에는 치매 환자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요즘 동장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럴 때 심장질환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증상이 보이면 무조건 빨리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새 및 한파가 매섭습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하고 한낮에도 기온은 오를 줄을 모릅니다. 이럴 때 복병처럼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끝내 사망하는 질환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 많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조기 증상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은 조기 증상으로 통증이 옵니다. 따끔따끔 아픈 게 아니라 아령을 들거나 팔굽혀펴기를 오래 했을 때 팔 근육이 욱신거리는 것처럼 심장 주변에 근육통이 옵니다. 심장은 근육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근육통이 가슴 중앙 또는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오게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5분 이내에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게 조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증상이 30분 이상 계속되고 호흡곤란과 식은땀, 현기증까지 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장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괴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손발끝을 바늘로 따서도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한다고 물이나 약을 먹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상황에서 다른 거를 하려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 시간 지체를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심근경색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게 후유증과 사망을 막는 최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올해는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쓰레기, 라돈 침대 같은 환경 이슈들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은 친환경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반드시 환경을 지켜야 하는 필환경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2019년의 화두로 떠오르는 필환경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로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다른 앵커가 과학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그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